상록에 오셔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이제 전통적인 아동 양육 비싸 여기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아동복지 센터 같은 것도 만드셨고 예. 또 나중에는 노인복지로도 이렇게 예. 하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거치면서도 어떤 신앙의 힘 때문에 건강을 지키면서 다시 그 상록보육원을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아마 지금 모습은 하나도 없죠. 옛날 모습은 다 없어졌고 그때 당시에 니은자로 이제 지은 그 1층 그 스라브 집이었는데 뭐 어떻든 간에 70년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저 자신도 정신 못 차릴 때고 또 재정적으로 빈약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옛날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분들하고 인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방문했어요. 한노협회 분들입니까 그러면? 한노회지만 일단 그 입양 관계하면서 하는 그런 기관장들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홀토에 있을 때 이제 생활관에서도 있고 또 따로 오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근한 또 내가 덴마크나 노르웨이 갔을 때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어떤 제가 홀토라는 데를 떠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돕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제 아이들 결연도 맺어주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고 또 그 저쪽 그 1층 집일 때 연탄을 썼어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후원해가지고 기름 보일러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국내 후원자 개발에 이제 그 손을 대게 되고 또 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저 친구는 정말 그 자기 온몸을 사회복지 받은 친구인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십시일반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을 주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가 홀트에 회장하면서 어떤 그 인간관계, 공무원과 관계를 나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 큰 기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록보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어디 후원자가 온다면 여기 소개해주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힘이 되었고 또 저는 이 복지를 전공했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욕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저는 처음부터 그 아동을 살았기 때문에 아동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제 쭉 그 걸어오면서 방송이나 신문에 인터넷 내용은 거의 똑같은 그 테마로 아마 요새 잘 한 말 다 됐더만요 기록이. 그래서 이렇게 줌 같은 데 보니까 뭐 연날력이 다 나오고요. 일단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집이 초라하니까 아마 여기 그 서울시장 했던 분들 참 많이 왔다 갔어요. 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와서 보면 아이고 임철순 씨 돌아갔지만 민정당 때 활동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그 월남 관계도 있었지만은 민정당 할 때 그 사무총장도 모시고 오고요. 연약할 때 참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맥으로 이제 그
기관에서도 후원하고 그다음 그 자리에 지금 없애고 이 자리에 이제 그 3층 집을 지어서 그 생활하다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내보낼 때 저한테 보통 아이들이 있다고 보면 꼬마들도 원장 아빠로 그런다고 가장 뭉치면 그 내보낼 때 네. 18세에서 내보낼 때 그 아이들이 그 불안정한 그런 그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럼 얘들을 우리가 18살까지 키웠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 사회 적응하지 않을까. 그걸 계속 가지고 제가 복지부하고 시하고 계속 그때 복지부시 복지회사 줄 테니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자립생활관이 이제 그 전에 전두환 정권 때는 아동시설을 서울시 30km 밖에 나가라고.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대책위원장이었어요. 아동복지 서울시 대책위원장에서 앙케르가 물어봤어요. 그때 시설이 한 4, 50개 있어 아동시설이. 그때 10군데가 이사 간다고 그러고. 일본은 갔죠. 예, 간다고 그러고 남이 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려고.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여주로부터 저 강화 김포로부터 갔는데 안 오시더라고. 아동은 초중과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반대 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 가고 이 자리에 지키게 된 거죠. 지금 이전간 시설들 땅은 넓은지 모르지만 벌써 문 닫은 데 있잖아. 벌써 문 닫은 데 있고요. 저는 그때 아동은 도시에 살면서 학교 가까운 데서 되지 않느냐. 저는 안 갔어요. 또 안 간 게 지금 잘 된 거고요. 그때 만약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시골 갔다면 아마 땅은 사서 부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동에겐 도움이 안 되겠죠. 그게 내가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뛰고 또 제가 그런 그 여기 오기 전 홀트에 있으면 사회복지 그런 거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알려지게 됐어요. 저를. 네. 저 친구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정치에 출마했다 고생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게 나에게 큰 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그리고 나는 판단을 해요. 한번 하면 안 해요. 그게 뭐 무슨 뭐 정치꾼 같은 게 아니고 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된다면 나는 사회복지계는 진짜 난 복지부장을 하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그때 그랬어요. 유세 중에 내가 만약 되면 복지부장을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만들고 의료보험도 만들고 그때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그때 젊은 나이에 외국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있으면 힘듦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와줘서 이제 아마 지금 이 건물은 7층 건물인데 왜 남들은 7층 건물 지었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 3층 건물 참 이뻤어요. 그리고 여기가 슬람 지역이었어요. 2층밖에 없는 동네였어요. 어느 날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한 17년 전에 이제 중구세 그때 한 4, 50명 됐어요. 아이들 만날 방학 때밖에 못 만나요. 다를 모이려면 그죠? 학원 가고 방학 때 이제 모여가지고 한 앙케이트 한 10개 준비를 했어요. 학교 생활 여기 직원과의 관계, 동료 관계, 무슨 뭐 음식 문제 이걸 다 하는데
거의 다 좋은 점수를 줘요.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둘이 살았을 때는 가장 힘들었던 게 학교 교무실에서 자꾸 불려갔다 온대. 돈 내라고. 여기 오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 너무 좋고 밥 잘 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집에 방에 살았는데 공원 늦게 가면 문 안 열어줘서 대문 밖에서 자매가 잔 적도 있다고.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다 존선 줬는데 하나가 솔퍼 쭉 들어요. 원장님 왜?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박수 다 치더라고. 그래. 딱 그때도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긍정적으로. 그렇다. 왜 그랬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사당, 초등학교는 다 여기 다녀요. 이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생일에 초청받아요. 가보니까 아파트 좋은 거 듣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딱 머리에 떠올린 게 뭐냐면, 오케이. 700평 아파트를 짓는데 505, 7, 35. 35억이라는 게 딱 머리에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회를 월마다 예배를 봐요. 그땐 직원이 지금은 40몇 명, 그때 한 직원이 한 27명 될 텐데. 그런 말을 했더니 반응이 두 사람 정도는 반응이 좋고 아마 안 오시다.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야 식으로. 두 사람은 나를 상록에서 지금 35년째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다 하고 지금 저 간판을 저 400만 원 주고 사랑의 벽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파트 지은다니까 또 부칭 달라고. 1,000원, 10,000원. 개미군단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올리면 계속 안 주는 거예요. 10억 집을 줘야 돼요. 알잖아요. 난 안 받았어요. 35억 달러. 35억에서 집을 줄 거 아니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예산은 있는데 지방이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지방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는 일을 안 쓰면 빨리 써야 되니까. 그때가 내가 서울시 회장할 때. 그러니까 서울시는 50도시거든요. 나한테 뭐냐면 서울을 쓰게 해라. 그때 우리 서울시 과장을 찾아갔지. 이거 오케이. 복지부서 따는 거 해라. 그때가 전국 회장이야. 회장인데 임시 급하게 우리 올렸던 자료가 있잖아요. 올렸어. 올리니까 우리한테 23억 3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큰 돈이지. 우린 이 집을 지켜서 계속 모금을 했어요. 계속. 그리고 이 설계를 내가 그런 말 하니까 어떤 애가 내놔봐 가서 우리 원장하고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랬더니 그 후원자가 설계사예요. 설계 자기 해주겠다 그러대. 그래? 했더니 설계다가 900평이나 그죠? 900평이에요 이게. 돈이 막 따로 되잖아요. 그래도 이 설계사가 자기 이거 B급 받아도 설계만 1억 5천 줘야 되거든요. 5천도 안 받았어요. 감리비까지.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짓게 되는데 집 짓는 게 문제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도구가 가구가 더 들어가요. 냉장고 똑같아서 그걸 누가 펀냐면 미리 맡겨두면 필요한 사람은 오케이 이마트에 돈을 주고
모아두는 거예요. 그 작업 따로 하고 TV 작업 따로 하고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자를 잘 만나서 그러냐. 이게 이제 지트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긴 봉사자들이 많이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무슨 아이디어 주느냐. 요새 건설회사가 뭐 30억 기본금이 뭐 있고 막 엄청 많대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예. 그래서 무슨 처음에는 얼마 해주겠다 그랬다가 뭐 때문에 안 되니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등기부등본에 50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이러면 조건부로 달래요. 해달았지. 이제 G2에서 해가지고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근데 B라는 회사가 A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A가 됐다고. 당연히 지금 기본 재산이 없지 않냐. 뭐. 아니. 우리 조건이 있잖아, 조건이. 150억 이상. 했다? 그랬더니 막 공갈 치더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두 번째가 이제 이걸 집을 지은 했는데 이 사람 두 군데를 땄더라고. 성면도 따고 관악구도 따고. 우린 쬐겠지. 그래서 우리 보미건설을 찍었지. 보미건설. 이 동작에 지은 거 적은 집이지만 엉터졌어요. 우린 보미를 했는데 이제 보미 회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홀트 회장을 하셨죠? 했다고. 자기 딸 김보미가 회장이 나간 다음에 홀트 일을 했대. 그러면서 딸 이름을 한 거야. 딸 이름이 봄이고 봄이건설. 딸 이름을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회장님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대단한 걸 그러더래. 아니, 대단한 거 없습니다. 팀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지하를 2층 팔에 돈이 안 됩니다. 돈 안 받고 먼저 해준대. 해줘도 빚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1층만 파겠습니다. 근데 분야가 세부잖아요. 이제 이 전기, 건설 다르잖아요. 다. 근데 계약을 하는데 돈을 계약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근데 나 딴에는 그거 한 18억 한 20억 나갈 걸 안 받고 더 두면 이자가 나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시에서 이자는 굽고 해주죠. 해야 되네. 근데 이런 불렀지. 회장님 우리 한 달 다 줄 테니까 내가 세습을 했어. 했더니 그래요? 다 줬어. 법대로. 근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지었잖아요. 짓고 나니까 우리나라 아동복 시설 중에 7층 아파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 많이 참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2010년 12월 15일 날 개원할 때 다 와 봤잖아요. 원장님들이. 아니 후원자들이. 원장님은 뭐 받아. 그러니까 원장님은 배 아픈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그때 당시 그 서울이 10군데를 받았어요. 작게 500서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지. 짓고 나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기 돕는 후원자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때 15일 날 지금 3층 도서 허벌판이었어요. 내가 인사 말에
3층을 도서를 만들고 싶은데 2011년 5월 5일 날 개관하게 좀 도와주세요.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도 잉여자금 있잖아. 잉여자금. 좋은 분 있어요. 진짜 공무원들 좋은 분 만나면요. 도와줘요. 때부터 이제 그때 열 몇 군데를 도서관 하는 데를 도와주는 거예요. 명분이 있잖아요. 뭐 1,500.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지금 명단에 기중자 5명은 그 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후원금을요 믿음에 안 가면 안 줘요. 전 요새 가슴하게 뭐냐면 정부는 너무 규제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 돈을 내가 잘못 쓰면 잘못이지만 후원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업무 수당을 줬다. 공무원 수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권이 없어요. 아무 자율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그걸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지금은 안정됐잖아요. 우리 안정되게 하고 누가 와봐도 이제 참 아이들 좋겠다. 또 환경이 변하니까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오늘 아침도 이제 우리가 내일 캠프를 가잖아요. 100여 명이 가잖아요. 애기 싹 가잖아요. 강원도 간다고. 예. 건강, 물놀이 조심, 그걸 동영 다 보여주고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지만 상록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인사사고 하나 없어요. 인사사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제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 긍지를 가져라. 몇백 명을 키우면서 상록에 있을 때 생밀치 않았다. 난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 그 전통을 지키자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참 고마운 게 뭐냐면 휴무 시간. 우리 현재 이틀이라고 뜻이에요. 보이고는 5일 근무제지만 그러면 이틀 쉴 때 애를 데리고 와요. 집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 이모는 우리 사랑하는구나. 전혀한테 엄마라고 한다니까. 엄마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시설에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아이, 직원, 원장. 그래서 현재 우리 시설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또 감사한 거는 매일 인형이 오든 쌀 한 포가 오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입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종교적으로 기울이지 않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누구든지 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현찰 쌀을 받으면 그 쌀가루로 이제는 고기 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영양사말 말대로 원장님 자기가 여기 10몇 년 되는데 오던 첫 해만 쌀을 사고 거의 쌀 일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서승만 사고 그건 뭐냐 내 안에 지인들이 그런다고 내가 원장님 이 쌀을 줄 테니까 아이만 주지 말고 직원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같은 데 주면서 저 직원도 한 푸대씩 했으니까 그러면 직원들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런 그 아동시설 운영이 정부 지원은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감사를 받았는데 진짜 어느 진실을 이야기하더라고. 감사 팀장이 인천 지역의 공무원이야. 자기가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장이래. 나중에 내가 막 확인해서 막 몇십 개 써줬지만 평가 시간에 구청 직원 4명 나오고 시에서 하나뿐이에요. 법인 담당 다 외부에서 왔어요. 강원도 뭐 어디서 뭐 경기도 왔어요. 이렇게 팀장 하는 말이 자기는 모시설 운영위원장이래. 여기 와보니까 놀란 게 있대. 물론 원장님이 열심히 했었지만 어떻게 후원금 그렇게 많이 모금했는지. 아, 또 많이 모금한 것도 문제가 되나 몰랐어. 뭐 신고해야 된다네. 난 몰랐다고. 뭐 이랬어. 그래 당시 후원금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다 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 프로그램이 진짜 개인집 얘들 한 50%는 부모가 있는 애들인데 과연 부모가 키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냐.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었어요. 내가 어린 시절 보육원 살 때 오늘 찬송가를 나의 사랑하는 책을 불렀어요. 여기 온 여러분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이 차는 못 들었을 거다. 나도 못 들었다. 난 어디서 배웠느냐? 보육원에서. 원장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3가지더라. 첫째, 우리 애들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애들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때 국감 냈잖아요. 세 번째가 기죽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상록에 있으면서 배불리 먹지 않느냐? 학교 공짜 다니지 않냐? 길도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욕심이 없어. 참 그게 가슴 아파. 뭐 대학 가면 다 해주잖아요. 우리 못했잖아 우리 때는. 그게 진짜 제가 요새 애들한테 어떻게 할고 내가 했어. 여기 이런 날에 나가면 잔소 못하지 않느냐. 상록 있을 때 해두어라. 배워둬라. 학원 보내는데 학원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자기 학원 빡세게 시킨대.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릴 때 고생한 나로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약속이 제가 움직이고 걸어 다닐 때까지는 이걸 지키겠습니다. 내가 못 걸을 때는 그만두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사회복지사협회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다 했지. 협회 또 서울시는 법인 또 네. 무슨 네, 대표 네. 협회 등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 제주도민회도 하시고 네. 부시 종친회도 하시고 네. 정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4.3 배경. 4.3 활동도 오래 하셨고 뭐 그런 에피소드 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예. 끝으로 이제 사모님과 이런 얘기 우선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활동하는 범위는 네. 남들은 모를 거예요. 네. 제가 복지의 철칙을 인간관계를 따져. 네.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단체 모임은 제가 거의 다 봉사 담당을 맡아요. 예. 몸에 비었어요. 예. 몸에 배었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음. 감사를 느끼잖아요. 네. 아, 저 친구 사회적으로 볼 때 좀 괜찮은데 굳이 일을 도맡아요. 그건 우리 와이프의 덕. 네. 그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민에 참여한다. 전 봉사 쪽 하잖아요. 그러면 도민에 있는 분들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주에서 정말 올라와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은 서울 나다 밥게나 먹는 사람들이 그죠?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도울 건 금전적이나 물질적이나. 내가 그래서 내가 감사원한테 여기 명단 보세요. 100만 원 이상 오면 누군지 다 지인. 전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복지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쓰러질 뻔했잖아요. 홀퇴장하다가 고원에 왔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도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아직도 내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10년 이상 직원이 많아요. 무슨 말이죠? 아동시설에는 직원 자식은 나쁜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가 많이 갈리는 거예요. 제 주장은 가능하면 아동시설 이모들하고 오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게 겨루 전주에서 아니에요. 전주에서 아기 낳고 그건 보면 정말 내가 직원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런 거. 그리고 아까 활동 저 진짜 많이 해요. 아마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다 했고요. 또 다른 사회활동. 제가 지금 관사연 관악구의 사회복지연합회를 지금 지난번 옥션에서 봤지? 예. 그건 어땠냐? 처음엔 관장들이 맞더라고. 근데 미안, 나 그냥 본대로 공무원 주사한테 머리를 숙이더라고. 이런 거. 그 위탁 때문에 같더라고. 내가 어느 날 나한테 이제 지금 벌써 12년 전이니까 10몇 년 전에 하라고 그래. 나 총회 안 나갔어. 근데 또 찾아와서 맡았어요. 지금 12년째예요. 근데 우린 등록된 단체도 아니지만 관악구에서 일 잘하니까 관악 예산을 줘요. 예산을 줘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또 하나는 이 기관장들이 그 사회복지협의회 하지 말제 간섭이 심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저기 봤지만은 잘했죠? 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말씀하시는. 그 말고 저기 이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 예. 지역 협의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예, 있죠. 어. 구단위 협의. 구단협의회. 예. 그걸 하지 말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잘 뭉쳐요. 진짜. 그래서 관악구는 아마 제가 다시 이제 회장 맡았지만 잘하니까 또 전 뒤에서 좀 뭐라 그럴까 바른 말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떻든 간에 리더는 중요하지 않은가. 자신이 중요하고 또 사회에 대한 차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정부적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저도 이제 하고 가장 제가 이제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학생 봉사 정규적으로 제가 40년 동안 중고등학생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분들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원 출신이라는 말. 아니 일반 일반의 사람들을 봉사활동을 시켰는데 아. 어떤 분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의 봉사활동. 예, 예. 무슨 이게 말인지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에요. 예. 시설장들은 그걸 싫어했거든. 난 포인트 맞췄어요. 예. 그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관장이 되잖아요. 예. 부장이 되잖아요. 예. 봉사, 후원, 상노. 그게 눈에 보이 나타난다니까요. 예. 그건 바로 내가 홀트에 있으면서 음.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때 그걸 시키더라고. 아마 상록에 자랑스러운 거는 겨울방, 여름방학에 봉사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봉사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인은 매달 금요일 대학생 일반인은 10시 어떻게 받은 다음에 올 수 있어요. 아니 못 와요. 회사는 단체가 와서 교육을 끝난 다음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건 왜? 현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아마 그게 우리 상록의 큰 이번에 제가 예를 들게요. 70년대 얼마나 서울 대물 많이 했어요. 의과대 학생들. 그때 치과가에서 무슨 부탁이 왔느냐. 우리 아이들 학생들 토요일 일을 치과 봉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천막 치고. 그때 어떤 일부 원장들은 물든다고 대무에 물든다고 무슨 소리야 어? 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는 이빨 치료 다 공짜예요. 왜? 그 양반들이 나 원장 돼갖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좁게 보지 말고 막 넓게 모든 우리 자원은 널려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슬같이 잘 꾸며서 만드느냐는 중요해요. 전 딱 요새 우리가 뭔데 상록이 뭔데 후원자들이 와요? 그건 바로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떤 부모 있잖아요. 예. 어떤 부모 예. 자기 딸 여기 와서 교육받고 나서요 변화가 됐대요. 예. 무슨 말이죠? 예. 예. 말도 안 듣던 게. 난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 이렇다. 어머니가 아침에 양파를 까거나 콩나물 샀을 때 엄마 내가 좀 도와드리면 그냥 공부해. 근데 우리나라 엄마다. 그렇지만 엄마 나도 한번 콩나물 다듬고 싶어요. 그때 상록 원장 말했 한 거예요. 했더니 부모가 감사 전화 왔어요. 이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또 어떤 아이가 불광동에 막 택지 개발됐잖아요. 촌 사람들이 돈 받으니까 그 20년 전 이야기예요. 민크부이 돈이 물수 쓴 거예요. 얘가 중3인데 엄마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민크 사오니까 이 엄마한테 나도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더 크면 사줄게. 근데 기분 나빴어요. 그때 마치 결박을 하면서 봉사를 해라. 우리한테 왔어요. 쫙 강의하고 나서 지금은 안 받지만 옛날에 썼어요. 소감문을. 예. 지금은 안 받아요. 네. 지금 안 해요. 소감을 썼는데 100명이면 직원들 다 보면서 약간 잘 쓴 걸 골라내요. 그죠? 골라내가지고 본인 낭독하게. 바로 이 캐스가 읽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밍크를 사줬으면 나는 돈만 하는 여자 됐을 거다. 그때 엄마 스탑이 좋았고 이번에 원장님 말 듣고 자는 그렇게 해서 그 엄마한테 드려. 그 아이가 지금 법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조금만 잘하면. 우리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 손자들이 와서 봉사받은 애들이 잘 되니까 요즘은 자기 손자 잘 되면 하잖아요. 훈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지 않아요. 정말 예를 들어 돈을 1,000만 원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사람이거나 또 주차를 다 해요. 이 동네 와서
어떠냐? 이 동네에서 보면 물어보면 아 상로? 우리 집보단 잘 먹어요. 부자관이래. 괜찮다 부자관 괜찮다 어떠냐고. 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시설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니까. 예. 그냥 그죠? 예. 이제 그런 그 저는 그 봉사자 교육에 굉장히 그 포인트를 맞춘 게 하고 이번도 8월 2일 날 하는데 걱정이 뭐냐면 폭염이 오잖아요. 예. 폭염. 예. 또 그리고 봉사자법이 바뀌어졌대 또. 하루에 4시간 못한 이상 못하게 됐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100명이 와서 시를 못하면 그럼 그냥 이론하자. 이론 한 시간만 해야 된대. 하고 돌려보내고 아무도 오게. 혹시나 봉사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난리야 난리. 언제 봉사하냐고 막 우리 지금 선착순 받거든요. 우리 등록을 해요. 선착순으로 이제 그런. 자 집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딱 혼혈을 맡으니까 제 머리 떠오른 건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겠다. 예. 정서적인. 그리고 두 번째 특기. 네. 혼혈하니까 하나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 악기. 그리고 사회활동. 보이스카우트. 3가지를 했어요. 3가지. 그리고 비용은 다 지원해줘요. 왜? 외국서 올 때 악기를 가지고 와 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머니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네. 홀투에 할 때는. 그리고 누가 와서 바바바바 불면 딱 지정 얼마 딱 기본다니까. 진짜 미국사람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이대 성형외과 4학년 때 이제 했는데 그 굉장히 뭐라 할까 잘하고 외국인들 파티를 하잖아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면 합창을 지휘를 해요. 좀 뭐 지금은 늙었지만 그때는 좀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양하겠다고, 어떤 사람 몰라가지고 입양하겠다고 우리 사람을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말하지 기억해요. 하지만 처음 할 때 결혼 안 했어요. 저는 홀투에 이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접촉을 했어 나한테. 그리고 타이스가 또 이야기 나와야 되네. 약속은 3 years 3년만 도와주면 그때 임기가 3년이었거든요. 계속 재임이 됐다니까. 3년만 도와주면 나를 유학 보내주겠다. 했어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이 싫은 거라. 가기가 싫은 거라. 계속 홀투에 있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 설 막 보게 하는 거야. 근데 됐어요. 타이스. 당신 약속? 나 그만두고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만. 미스타브? 한가 좋은 데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막 홀투에 직원도 선보고요. 나 선 많이 받다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가면 고아 출시라고. 둘인 좋은데 나를 원숭이 보듯 봐. 음식 차려놓고 아 사람은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진짜. 직장도 괜찮고. 아, 야 그게 그 말이 들리면 안 하는데 다 들려. 다 들려. 마음이 다 들려. 아유. 좋던 여자도 너 땡큐야.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음악 선생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8월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도야. 오래전에 이제 이 성안 성안 성남. 성안 저 참여 많이 나는데 성환. 네.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성환에 그 참외 먹으러 가지. 그래서 이제 좋다고. 이제
토요일 노니까. 근데 집에서 해온 게 도시락, 뭐 맥주 이걸 맛있게 차려 왔어요. 네. 그때 버스 타고 간 것 같아요. 네. 성황까지. 네. 갈 때까진 좋고 그랬어요? 참외가 잘 먹었어요. 아, 돌아오는데 비가 때리는데 말이야. 비. 엄청 비가 때리는 거야. 서울역 오니까 걷질 못하겠어. 이 물이 네. 차가지고. 또 저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또 기숙사에 아이들 가서 밥 시켜주니까. 지금도 잊어야하는데 서울역 그 앞에 통닭집 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그걸 먹었어요. 그때는 영양 무슨 타운이 됐었죠. 있었어. 네. 그게 진짜 맛있었어.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네는 집을 짓고 있었어요. 홍은동에. 근데 홍은동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그 또랑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집을 짓고 있고 또랑을 건너야 돼. 이걸 건너야 돼. 업어야 돼. 잠깐만. 업어야 돼. 업어야 돼. 들어봐라고. 엄청 물센 거야. 네. 그러니까 업었어 진짜. 업고 건너주고 내일 네. 10시에 전화가 가지고 영화국을 가기로 했어. 네. 영화국을. 네. 그런데 연락이 없어. 네. 난 사무실 나갔는데 그때 나는 기사 쓸 때니까 이상하다. 그냥 그때 전화가 없을 때 같아요. 새 집을 질 때니까. 이제 갔어.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 또랑 말고 이제 길로 나오면 한 길인데요. 덜레 그 남동생 연세대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만났어. 나보고 선생님 왜? 지금 누나는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갔고 자기 누이 동생 막내 고이자하고 식누는 세브란스를 갔대. 응급실에. 어떻게? 이제 잘 몰라 이거 딱 접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다 묶고 와이어 다 묶고 입에 와이어 제가 같은 거 물렸어. 네. 아니 뭐 사람 막 파마는 거야. 이야. 비를 많이 맞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깼어. 연탄 깼어. 아, 세상에. 연탄 깼어. 새 집이라서. 예. 덥지. 그러니까 우리 막 기도하고 혼혈아들이 막 몰려왔어요.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도 아니까 왔어. 근데 안 깨나는 거야. 그런데 나도 옆에 나한테 모르잖아요. 뭐 언니인가 모르잖아요. 이것들 말은 있잖아요. 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나. 연탄 깨져서 병신된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연탄 깨져서 병신된다고. 사실은 뇌를 많이 손상하고. 야,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친척들 같아. 우린 아니다. 이 양반이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릴 거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오니까 그냥 홀트에 뭐 타에서 난리 다 와서 나는 이제 2박 3일을 지켰어요. 책임 있잖아요. 내가 뽑은 직원인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 오면 보고 아니까 이제 그 술집 가서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와서 지켰는데 통영이 좀 다 가버려. 가족들은. 이틀 밤 새벽에 흔드는 거예요. 무섭대 진짜. 널 뜨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화를 걸었지. 홍은동에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틀 밤 새벽에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브란스에 식모하고 동생은 죽었어요. 고위된 동생하고. 우리서 산 거는 폐활량 같아. 성악을 이 폐활량이 강한 것 같은 느낌. 난 그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힘.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 아버지가 퇴원하면서 집에 안 가고 강원도로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오면 동생 죽어 알면 충격받잖아. 그랬어요. 이제 오게 되니까 우리 음악 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우리 기숙사에 하우스키퍼가 일본 시대에 제정시대에 와세장 나온 여자예요. 방여사인데 나이가 한 60몇 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취재를 많이 와요 그때. 홀티스에서 뭐 기자들 뭐 와서 막 내 방에 꽃도 사다 놓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막 아까 말한 선을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연탄가스 마셔서 6개월 후에 이제 이 아줌마가 애들을 보낸 거예요. 집에. 아버니까 이상이 없더라고 하니까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6개월 후에. 나와서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한데 이제 그 덕수궁을 갔는데 이야기지. 선본 이야기. 뭐 나를 봤더니 뭐 과추시랑 부시하서는 안 갔다 했더니 우리 사람 말 한마디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둘이 같이 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70년도에 결혼하게 된 거지. 해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이제 큰 놈은 지금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공인중개사로 지금 개인 영업을 하고 있고, 둘째 놈은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대학원에 나오고 현대자동차서 공이 끝나고 이제 그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카츄아 시험을 봤는데 구두 시험에서 할아버지가 4.3 했다 연자제 때문에 그 떨어져 가지고 그날 참 아들 둘이 청아를 몇십 병 먹으면서 울었는데. 아 그때도 카츄샤 시험 때도 연습생. 그게 징하게. 진짜 그 나는 이 4.3 때문에 그 연자제 때문에 우리 작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다행히 또 팔자인데 그걸 안 가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 처음에 기아를 갔었어요. 기아가 파업했잖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갔어요. 저 수원 쪽에는 거길 이제 했는데 현대에서 이제 있으라고 했지만은 판단한 거야. 석박사도 빼고 없으면 한 40대 다 잘리더래. 얘가 의과대학에 생각해 처음에는. 처음에 연대의과대학 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이제 헤매다가 한의대를 가느냐 치과대학을 가느냐. 그때 이제 치과 쪽으로 가지고 경희대 전문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남이 밑에 한 2년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저기 방화동에 병원을 개업해서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작은 놈은 그것도 운명이지. 여자 쪽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꼬신 거지.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의사가 되면 자동차를 이제 사준다. 그러니까 제대 가지고 이제 10개월 공부했나? 10명 공부했어요. 똑같은 동기들이. 우리 애만 됐어. 된 이유는
내가 대학 다닐 때 봉사를 해라. 우리 아이들 중고생 30명을 학교 파악하면 와서 영어 수학 가르치고 과외했구나. 과외했어요. 네, 내가 이제 같이 가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긴 막 회사들이 간부들이 교육받으러 와요. 내가 내 시스템을 좀 했지. 지금 아들이 둘인데 물었어 누가. 진짜 자식 몇이냐. 아들 둘인데 연세 서울대 다니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그 학비 부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뭐 전무가 전화 왔어. 원장님, 그 서울대학 대한 둘째 놈을 자기 회사에 장학금을 주고 싶대. 또 난 제가 우리 아이 성격을 아니까 고맙습니다 해놓고 그 상담해 볼게요. 했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청한병 먹으면서 이만저만한 거사지가 받겠대. 이튿날 밖에서 했더니 그 아이 이력서하고 신청하래.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고 열흘밖에 겨울바다에 MT 시켜요. MT 시켜. 자선, 농활 활동, 또 장애자 시설 그걸 쭉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치과 전문자 가게 되니까 봉사한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컴퓨터 저장이 돼 있지만은 우리 건 떼니까 뭐 몇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건 딱 해놓고 저쪽은 이 허가 없는 데를 다녔으니까 모른다는 거야. 내다가 회사를 찾아가라. 회사 일지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 회사 일지를 받고 가서 그때 해준 거야. 90명 뽑는데 180을 뽑았어요. 면접과 5명이 들어요. 학생 이렇게 맞고 딱 부성이 없군. 정말 봉사를 많이 했네요. 네. 아버지가 이랬냐고 했더니 딱 그만 물어보더래. 그래서 3일 후에 학교 발표 나왔어요. 냈다가 아버지 내 공부 잘 된 게 아니고요. 봉사 중요해요. 의사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사서 오잖아요. 머리채 까불지 말아라. 네가 뭘 했느냐. 남한테 뭘 했느냐. 거의 맞는 거예요.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의사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부분 좋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상황에 가서 봉사 받으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뜻에서 이제 그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짜는 없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하는 사람들도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넓게 모든 분야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울지 몰라요. 난 진짜 그걸 알아요. 예를 하나 들까요? 제주도에서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누나가 둘,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나는 지인이 여기 몇 개 달라고 맡았어요. 아버지는 술고래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유산 때문에 얘가 아들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여기 있게 하겠다. 그러면 할아버지 권한 없습니다. 누나들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데려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고2 때 자살했어요. 고2 때. 김민철인데. 진짜 이뻤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왜?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 죽은 후에 여기 먹이던 할아버지가 서울 살아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 전화가 왔어요. 부원장, 예? 선배니까. 쌀 필요해? 쌀 사서 먹어요. 난 또 쌀을 8년 줄 알고. 그래서 예, 우리 쌀 많이 먹죠. 했더니 그 민철 있잖아. 예. 그 고모가 어느 절간에 쌀을 주는 사무장이래. 필요하죠. 그 아이가 죽었지만 그 연고로
58, 40. 40? 하여튼 매달 예. 그 보시살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쌀은 옛날사 김민철이가 예.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동생들한테 주는 야 선물이네요. 진짜 정말 신기하다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정부 지원 바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또 이제 한 두 가지만 예.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사실 그 입양간 미국으로 입양간 당시 아동들 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국적 취득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입양돼 간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타기로 간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그 입양이라는 게 그 처음에 선택하지만은 어떨 땐 그 집에서 그냥 적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있죠. 삐란 데 가요. 예. 그죠? 지금 뭐 신문에 한두 건 몇 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여기 있어도 예. 예, 문제될 나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제가 보기엔 그 부모 문제보다는 예. 아이가 적응 못하는 거. 아. 전 그래서 한 캣을 가지고 이렇게 다룰 땐 좀 가슴이 아프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는 보내지 말아야지. 아이가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 이제는요.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젠 애가 없잖아요. 그때는 필요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저출산 시대인데 이젠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거둘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은평천사원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거기는 역사관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침 그 타이스라는 분에 대한 그 기록들이나 사진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거기에도 초창기에 관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홀트에도 진짜 오랫동안 관여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초창기 제가 기록을 봤더만 이 말리 이 홀트 씨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컨벤션? 예, 컨벤션. 예, 거기도 많이 간호사. 관여를 거기 했더라고요. 간호사로 했었어요. 예. 그런데 또 컨벤션도 타이스 이분하고도 조금 좀 관련이 있었을까요? 외국 기관이니까 예. 일을 안 했고 아, 뭐 에스코트 갈 때 컴퓨터 많이 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월드 비전을 만들 때 기여한 바피어스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방금 말씀하는 뭐 타이스라든지 제가 또 일 많이 했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예를 들면 그 오카놀 선교사라는 분이 홀트 회장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조건이죠.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든지 최민희스하고 또 뭐 마이크 후라는 분은 또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산타운 원장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도 애국인입니까? 아닌데. 아니에요. 마이크 후는. 그다음에 이제 또 등등 초창기에 그 최수열입니까 하는 한국명으로는 최수열 씨였고 아마 애국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연구가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카나나 이제 안식년 있어 안식년. 예. 외국 사람들은 예. 그럼 미스터 타이스가 감리교 선교사잖아요. 예. 그러면 감리교 선교사 3년 있다가 안식년 1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홀투의 회장하면서도 안식년 가면 최민희스가 오고. 예. 1년. 그냥 만드는 살짝 대타로 예, 오케이. 왔다 1년. 가신 분들군요. 예. 오카나도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타이스를 모시다가 최민희스가 왔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연구를 좀 더 한다면 이 타이스 선교사처럼 좀 우리 이 사회복지 발전에 좀 많은 영향을 줬던 분들의 이 생각나는 분이 좀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한노협회에 관여했던 맥히버라는 분도 그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맥히버라는 분은 그 사회사업 협회를 만드는 데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저 이제 예. 한노협회 관계할 때는 이제 저 홀트에 있을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뭐 에릭 로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왔지만 이제 여기에 상주하진 않고 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때는 그럼 조기동 회장님이 주로 할 때였습니까? 조기등은 유네테리안 했으니까. 근데 카나다 유니테리안이 또 그쪽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한노협회가? 한노협회하고. 그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노협회에 그건 왜냐면 이제 외원 기관들은 예. 거의 연계가 돼 있어요. 예. 거기에 그 불합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덜어는 예를 들면 맥히버가 이 한노협회에 관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카나다 유니테리안 일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어떻든 간에 그 외원들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했고요. 아마 기독교 양자회에도 이제 처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예. 많이 하다가 지금 없어져서 골타고 합치는 바람에 그냥 뭐 됐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됐고. 초창기에도 보면 초창기 기록을 보면 기독교 양자의 역할이 컸더라고요. 컸어요. 예. 국내 입양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하고 합쳐서 이제 네.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선교사들로서 한국의 사회복지 결책에 기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나 또 이제 미 전쟁기에는 군목으로 와서 이런저런 후원을 많이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주로 이렇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신학적으로만 풀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신학적으로 역할을 한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적으로 역할을 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좀 축소되었다 그럴까 혹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치면 어떻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예. 뭐가 쭉 제가 이제 살아온 뭐 인생 스토리랄까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정말 7살 때 총바지가 돼서 죽을 뻔했지만은 살아난 건 하늘의 뜻이다. 항상 그거를 제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그걸 생각해 봐요. 특히나 힘들 때 하나님 이까지 제가 왔는데 정말 저 마무리를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일단 사회복지 쪽을 말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세상에 변화가 됐잖아요. 이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타치할 느낌 보여져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을 처음 만들 때 처음은 이 재산을 정부가 갖는다는 말이 없었어요. 유사법인에 기증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법은 안 하면 정부가 갖는다고 돼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제 주장은 힘든 법인이 있으면 정말 정부 가지고 싶으면 그 법인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만큼 대가는 줘야 돼요. 예를 들게요. 10억이라면 3억 정도는
주고 7억은 복지회사 편입하는 게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사회복지인들의 예우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떨 때는 복지하는 사람은 계산 그 변화된 법을 잘 몰라요. 현장에서는. 오로지 아동의 올인, 아이만 잘 키워볼까, 아동만 문제시켜볼까, 직원의 복지를 할까, 그 생각이지 변화되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변화된 과정은 그 시설에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그걸 시켜야지. 그냥 무조건 뭐 법을 위반했다, 모금 후원금을 너무 많이 거두었다 이런 거 들을 때는 내가 평생 이 사업을 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법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또 지금은 그래도 안정이 됐잖아요. 참 초기에 그 복지에 손댄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런 대가는 없고 무조건 현재 평가를 가지고 볼 땐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초창기에 법을 만드신 분들은 개인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자기 집 더러는 텃밭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다 있잖아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년됐으니까 나가라. 나갈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자식들 뭐해? 예. 자식들 부모 잘못하는데 난리잖아요. 왜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고려하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법인 재산은 100억이 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없지. 또 아니면 공범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